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윤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의 지난 금요일 증시가 크게 반등을 했는데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겼나 봐요. 네, 맞습니다. 몇몇 언론이나 몇몇 어떤 관련자들이 연준에 관련된 인물들이 금리 인상이 너무 또 급하게 하는 것 자체가 좀 고통스러울 수 있고 뭔가 좀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좀 조심스럽게 지적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뭔가 시장에서 어떤 반등의 기폭제가 됐고요. 또 그날 우리나라 시간에 금요일날 이미 일상적으로 보여줬던 시간이었지만 일본에서 결국은 외환시장에 좀 개입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엔화가 상당히 좀 안정된 모습. 그렇다 아직까지 워낙 엔화가 약세 추세지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금리라든가 채권시장 및 외환시장에서 조금 안정세를 조금 보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좀 기폭제가 되면서 나스닥이 2%, S&P 500도 2%, 다우지수도 2.4% 올라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반등을 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전전주도 좀 상승했었기 때문에 2주 연속 일단은 반등하는데 일단 성공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특히 구분할 게 없습니다. 11개 섹터가 모두 골고루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관해서 얘기해 보면 특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얘기한 것이 가장 컸었는데요. 인플레이션 조절 위한 빠르고 어떤 강한 통화 정책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통화의 그런 일부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좀 발표하면서 보도가 나면서 많은 언론에서 인용을 했고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긍정적으로 반영했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메리 데일리는 좀 더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시장에서 주가의 반등에 큰 계기가 된 것은 두 가지 언론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반등시켰는데 그게 그러면 실제로 뭐 강달러라든지 아니면 국채 금리 이쪽에 영향을 줬겠네요. 네, 직접적으로 영향 주는 것은 일단 채권 시장이었다고 네. 보셔야 되겠는데요. 12월에 연준에서도 금리를 기준금리를 75bp 올릴 가능성이 60%에서 68%까지 올랐던 것을 제가 지난주 우리나라 방송할 때 수목금에 계속 오전에 보여드렸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전날 75%가 넘게 확률까지 올라갔던 것이 지금 48%. 물론 50bp도 엄청나게 올리는 거지만 75bp보다라도 일단 속도가 조절될 수 있다.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은 희망의 빛이죠. 한 줄기 빛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10년물과 2년물 금리가 조금 내렸습니다. 특히 2년물이 제법 많이 내린 것이 채권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미국 달러는 약보합 정도로 마감됐고요. 특히 일본의 당국의 개입에 의해서 일본의 환율은 크게 좀 안정되는 모습. 전일 대비 한 2% 가까이 달러 엔화 환율은 좀 내려가는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냅이 실적 발표 이후에 엄청나게 급락을 했어요. 네, 스냅은 이제 저희가 시간에서 끝나고 나서 보여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대해서 어떤 기대치를 못 맞춘 뿐만 아니라 기존의 가이던스 이런 것들도 발표를 못하거나 취소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려 28% 떨어지면서 올해 있었던 세 번의 소위 어닝 시즌 모두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줬던 것이 흐름이 되겠습니다. 세 곳이 투자 의견을 내렸고요. 최소 16개 목표 주가를 내렸는데요. 3개월 전에도 똑같은 모습이었고 네네. 계속해서 유지하던 것들이 오히려 투자 의견을 내리는 것이 속속 동참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메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스냅 문제가 아니라 메타를 비롯한 여타 소셜 미디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메타 플랫폼은 이번 주에 실적 발표했는데요. 메타 플랫폼도 덩달아서 내려갔습니다. 특히 도이치방크와 JP모건은 목표 주가를 지난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기준으로 목표 주가를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앞선 코너에서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얘기했는데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고 가이던스도 나왔지만은 대선 충당금을 좀 늘려놓은 것이 조금 악재 인식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보스턴 비어는 아시다시피 이제 맥주 회사로 여러분들 많이들 좋아하시는 계실 것 같은데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반등했고요. JP모건도 5% 정도 올라갔고 애플과 이번에 빅테크 대부분 실적 발표하는데 애플이 2.7% 올라갔습니다. 또한 이제 금융주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반등을 하고 지금 애플도 좀 반등하다 보니까 지난 주말에는 벅스웨스웨이도 3.2%나
주가가 반등하는 채 일단 마감된 특징주로 하나로 기록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주일간의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래도 뭐 알게 모르게 시장이 좀 나쁘지 않았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일주일간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5% 정도 내외의 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는 주간 단위의 히트맵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S&P 500 중에서 역시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은 깜짝 실적과 나름 깜짝 가이던스를 발표한 넷플릭스가 무려 26%, 지난 금요일 하루만 도 한 7% 이상 올라가는 네네. 모습이었고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입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올해 들어서 큰 재미는 없었고 지난주에 실적도 눈높이를 약간 못 맞춘 것도 맞는데요. 여전히 독과점적인 어떤 업체인 것은 분명하죠. 아시다시피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이런 회사 이름은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 많으시겠지만 병원이나 의료 쪽에 좀 경험이 있으면 아실 것 같습니다. 다빈치 수술에 네. 바로 그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되겠는데요. 지난주에 19.3%나 올라가면서 S&P 500 중에서 한 3, 4위권으로 지난주에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장비의 이제 슈퍼갑이라는 ASML 그리고 램리서치 이런 것들이 호실적을 발표했죠. 램리서치도 17.2% 발표했고요. 로키드 마틴도 마찬가지입니다. 로키드 마틴 16.7% 올라가면서 연초 2월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수준에 또 바짝 다가선 모습이 되겠습니다. 한편 항공주가 이미 실적 발표하기 전부터 가이던스에 대한 그리고 실적 가집계상에서도 긍정적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네. 역시 뚜껑을 열린 것들이 좋게 나왔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도 14%가 올라간 모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난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적 발표를 할 때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중요한 내용이 좀 더 있다라고 하셨었거든요. 어떤 네. 내용일까요? 앞서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이제 보셨겠지만 소비가 21% 네네. 늘어났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이 여행입니다. 여행 및 엔터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 전에 발표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똑같습니다. 이 발표되는 수치들은요. 언제 거냐면 10월 초순,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의 흐름이 되겠는데요. 연초 대비 소비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요 12%가 늘어났고요. 3분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가 10% 늘어났습니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6% 늘어났기 때문에 건수랑 상관없이 그 인플레이션에 상관없이 이만큼은 건수 자체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그런 항목별로 어떤 것이 늘어났냐는 것인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이 트래블 앤 엔터테인먼트, 여행과 어떤 엔터 관련된 소비가 많이 나왔죠. 여행이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무슨 BTS 공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외국분도 오고 네네. 외국에 갈 때 어떤 공연 보러 가시는 분 많으시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 봤을 때 왼쪽 빨간 거는 볼륨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랑 고려 없이 그냥 절대 금액이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파란색을 보시면 건수입니다. 건수이기 때문에 건수가 진짜 늘어났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더라도 틀림이 없겠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그럼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소위 소비가 어떤 상황이냐 그리고 고객 소비 어떤 일반 미국 사람들의 잔고가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요. 지금 미국 사람들의 잔고는 최고점 대비 약간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밸런스 시스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미국 사람들이 어찌됐건 돈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아직도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별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이 관점에서 이해하신다면 적극적인 시장에 어떤 주식이 올라가고 어떤 주식이 내려가나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일단 소비 상황이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고 섹터별로 보면 서비스 쪽이 그나마 성장을 하고 있다. 다만 이런 것이 소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 과연 인플레이션을 막는데 어떻게 판단이 되겠느냐. 인플레이션이 역설적으로 잘 아직도 네. 안 잡히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늘 지난주에 나왔던 이런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의 조절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끝났다라고 하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번 주 첫 번째 지표는 28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 소비 지출이 나올 텐데 네네. 아마 개인 소비 지출이 지난달보다 좀 높게 나온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 너무 또 여유를 갖지 마시고 긴장감은 여전히 유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소비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까지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를 통해서는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